자, 이번 시간에는 아킷의 네 번째인가요? 그, 3절이라고 그래서 세 번째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아킷의 강의인데요. 이번에는 씬킷을 이용한 아킷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씬킷은 우리가 전 시간에 이 얼굴 트래킹 할 때도 좀 썼는데, 제대로 쓴 건 아니고, 얼굴 트래킹 하느라고, 살짝만 썼는데, 이번에는 씬킷을 이용한 아킷을 처음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이번에 2019 WWDC에서 그 아킷 3가 발표됐는데 아킷은 뭐 거의 아주 자주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고 내용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신 내용을 찾아볼 필요가 많고 또 새로 추가된 것에 대해서 좀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139, 여기 지금 137이 열려 있네요. 요건 닫고, 139 뒤에 있네요. 요거는 기본 아킷 프로젝트에서 씬킷을 쓰는 걸로 세팅을 해갖고 가져온 거에서 딱 기능을 하나만 집어넣습니다. 뭐냐면 화면을 탭하면 이런 큐브가 만들어지고 이 큐브를 탭하면 사라지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 아킷 공간의 스케일 크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씬킷을 이용해서 이 씬킷 어셋을 만들게 되면은 이 물체들이 이 스케일이 보통 0.2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0.02로 되게 작죠? 20cm, 2cm. 2cm짜리 조그만 비행기라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켜서 보시면은 조금 커요. 2cm보다 크고 한 5cm처럼 돼 보이는데 아무튼 아킷에서는 1이 1m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상자를 탭하면은 추가하고 빼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한번 소스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PDF 문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보시면 되고 소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쉰 메쉬 이거는 변화가 없죠. 요거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드가 빠지니까 조금 상황 파악이 좀 어려운데 요 쉽은 그대로 쓰고 있고 쉽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지금 위치가 이쪽에 있는 포트에는 위치가 없어요. 이 노드에는 위치가 그냥 000으로만 나오는데 쉽 메시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실제 크기와 다음에 좌표 값이 이렇게 나와 있죠. Y쪽으로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살짝 가라앉은 거죠. 그 다음에 Z로 마이너스 0.8 뭐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80cm 앞으로 나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쉽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 컨트롤러 여기도 지금 뷰 컨트롤러 하나만 쓰고 있는데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뷰 컨트롤러만 이렇게 상속을 받았고 전 시간하고 달리 AR 씬킷의 씬킷 뷰의 델리게이트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주의해 주시고 그러니까 델리게이트는 이건 막아놔야죠. 여기서 풀어놓으면은 에러 뜹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기본 C는 이렇게 읽어왔어요. 요 C는 클래스가 없죠. 씬킷의 이 C는 클래스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의 클래스는 우리가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뷰 컨트롤러 하나만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씬킷 가져오고 이 씬 장면 가져와서 씬 뷰에 이렇게 단순히 어셋만 하면 되죠. 이건 리드 온리 프로퍼티가 아니고 그냥 읽고 쓰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프라이트 킷 같은 경우는 뭐 프리젠트 씬을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당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메소드인 애드박스 요거를 이렇게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애드박스는 여기 이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옴니 조명을 이제 배치하는 건데 지금 요 공간상에 요 비행기 위쪽으로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옴니 조명을 배치를 해줬습니다.
기본 라이트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명 배치하는 걸 좋아서 이렇게 했고, 다음에 탭 제스처를 추가했습니다. 예. 이렇게, 제 교재 시리즈 2에는 이 제스처에 대해서 구분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관용 문구로 이렇게 등록해서 컬백 펑션을, 지금 여기 컬백이 셀프의 액션으로 실렉터, 디드 탭, 예. 이렇게 컬백 펑션을 등록만 해주면은 탭이 발생할 때, 이 비유에 탭이 발생할 때 그 컬백으로 간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따로 설명하기도 그렇고, 근데 사실 내용은 되게 복잡해요. 예, 되게 복잡하고 활용 가치도 무궁무진한데, 요거는 따로 분리해서 막 깊이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뷰 어피어 할 때 컨피그레이션 AR 월드 트래킹이죠. 페이스 트래킹이 아니고 이렇게 돼서 세션을 러닝 해줍니다. 이때 CNVU의 디버그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디버그 옵션을 켜주게 되면은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좌표축과 다음에 특이점, 피처드 포인트인가요? 그냥 피처 포인트군요. 이렇게 특이점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한번 요거 코멘트 풀고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게, 탭이 발생하면 애드박스 해주고, 다음에 탭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우선은 이 상태에서 이 디버그 옵션을 돌렸을 때 이 상태에서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장비를 연결 안 해놓고 쓰시면은 이 AR 킷 같은 경우는 바로 에러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패드를 지정해서 러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화면에 막 이렇게 뻘긋뻘긋하게 뭐가 막 지나가죠. 이게 지금 좌표축이 지금 이 크로핑 돼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보면은, 자, 이게 스탠드를 달아놨더니, 오늘 스탠드가 와서 조금 잘 찍히는, 얼굴이 좀 잘 찍히는 편이거든요. 풍차가 넘어졌네. 자, 여기 보시면 좌표축이 나와 있죠. RGB,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X, Y, Z 축이 나와 있고, 요 좌표축 원점에서 뒤쪽에 이렇게 비행기 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노란 점이 이렇게 쭉 드러나는데, 노란 점은 특징점이죠. 피처 포인트. 그래서 움직일 때는 사라졌다가, 자, 제가 지금 클릭하니까는 Z축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클릭하면 사라지죠. 예. 자, 이렇게 공간을 탭하면은 사각형이 생기고, 다음에 만들어진 포인트 노드를 또 탭하면은 그 노드가 사라집니다. 자, Y축도 사라지겠습니다. 자, 피처 포인트도 탭하게 되면은 이게 눈에 보이게 될 때는, 어떨 때는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버그 옵션을 켜놓으면은, 디버그 옵션을 이렇게 켜놓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노드로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원하는 동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버그 옵션을 끄고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은 정지시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디버그 옵션 이렇게 꺼주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동작시키면 또 좀 정신 없으니까 나머지 소스 코드 한번 알아보죠. 애드박스는 저희가 프로그램 처음 실행될 때 0에 Y는 0.2, 20cm 위죠.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비행기 위치죠. 그러니까 비행기 위치보다 조금 높게 큐브를 더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박스를 이렇게 더해주는 구문을 부릅니다. 이 구문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XYZ 값을 받아서 SCM 박스라는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이거를 이용해서 바로 노드를 만듭니다. 그렇게 노드를 만들고서 노드의 포지션을, 위치 값이죠. 내가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XY 값으로 설정해서 이 씬의 루트 노드에다 add child를 해줘요. 이러면은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우리 전 시간에는 앵커 갖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노드 갖고 할까요? 예, 앵커로도 만들 수 있고 노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앵커와 노드는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AR키트 1.5서부터 이 앵커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이 3차원 공간상에 딱 붙박이 시켜주는 어떤 여러 가지 부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앵커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의 프로그램들은 AR 앵커 형태로 만들고, 다음에 옛날 프로그램, 옛날 방식 또는 벽에 딱 붙박이처럼 배치될 필요 없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건 이렇게 씬 노드로 만드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did 탭이 발생했을 때 여기 컬백 되는 펑션이죠. 그래서 컬백 보면은 레코그나이저의 로케이션, 그래서 현재 이 레코그나이저가 뭐냐, 바로 제스처죠. 제스처가 인식된 이 레코그나이저의 로케이션,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 기준으로, 이 씬뷰 화면 좌표 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탭 로케이션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탭된 위치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트 테스트 리절트, 히트 테스트, 우리 전에 그 벌레 잡을 때 썼죠. 그래서 이 히트 테스트에서 위치를 주면은 이 위치, 이 탭 로케이션에 부딪히는 노드들을 쭉 뽑아줘요. 그 노드 중에 첫 번째 걸 골라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주냐 하면은, 여기 뭐 제가 쭉 코멘트를 여러 가지 달았는데 요거는 요 타입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요. 여기 이 히 테스트가 else 됐다는 건 뭘 뜻할까요? 즉 아무것도 물체랑 부딪히지 않은 거죠. 물체랑 부딪히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물체 기존에 이 else 구문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기존에 물체를 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히 테스트를 해줍니다. 뭘로 탭 로케이션으로 뭘 하냐면은 바로 피처 포인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탭 위치는 2차원 평면이죠. 근데 이거를 광선을 쫙 쏴가지고 뭐와 부딪히는 점, 바로 피처 포인트, 특징점이랑 부딪히는 지점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이 위치를 뽑아내는데, 만약에 이 피처 포인트 말고 나는 이 아킷이 검출해낸 평면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existing plane으로 해서 여기다가 existing plane으로 하면은 내가 탭한 위치에 검출된 평면 위에 그 탭한 지점에 3차원 좌표를 뽑아내 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지금 아무 노드도 검출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특징점의 한 지점, 가까운 특징점의 한 지점을 찾아내서 바로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어디다? XYG, 트랜슬레이션 XYG를 뽑고 있죠. 트랜슬레이션은 바로 이 피처 포인트의 트랜스폼의 컬럼 3, 이제 어딘지 아시죠? 바로 move XYG가 들어있는 그 행렬입니다. 거기서 뽑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피처 포인트의 위치를 뜻하겠죠. 위치에다가 add 박스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노드가 첫 번째 탭에서 검출됐을 때 이때 뭘 해주냐? 그 노드를 제거해라. 박스를, 상자를 탭했으니까 그 상자를 제거하라는 뜻이죠. 자, 여기 히 테스트 한 번 일어나서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을 때, 물체가 검출되지 않았을 때는 히 테스트를 한 번 더 합니다. 뭘로? 바로 피처 포인트로, 특징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특징점을 이렇게 검출해 주기 위해서 히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그 특징점에다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한번 구동해 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이렇게 비행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박스가 나와 있죠. 자, 여기 가까이 있는 지점, 여기를 탭하면, 자, 상자가 이만하게 보이죠. 바로 여기 요 근처에 있는 특징점을 기준으로 이 박스를 만드니까 이렇게 가까이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멀리 있는 지점에서 제가 탭을 하면 비슷하네요. 이게 작아져야지 되는데, 아무튼 좀 더 멀리 있는 걸로 해볼게요. 아이, 잿더리 지저분하다.
멀리 있는 지점을 탭하면 자, 조금 작아졌죠? 예. 이렇게 이 각각 물체에 이게 3차원 공간을 그러니까 이 화면 평면에 특징점이라는 기준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변화시켜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 책상 표면에 상자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모니터 받침대 위에 만들어지죠. 예, 이렇게 3차원 공간상의 특징점을 뽑아서 그 위치에다가 물체를 만드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비행기를 탭하면 딱 사라지죠.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라지고요. 이렇게. 최대한 멀리, 예, 이게 제일 머네요. 이렇게 하면 사라지고. 예. 지금까지 아킷을 이용해서 첫 번째 씬킷, 아킷과 씬킷을 이용해서 물체를 공간상에 만들고 제거하는 방법. 이번에는 앵커를 쓰지 않고 노드로 만들었다는 거. 그거 유의하면서 이 예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